다음 토론 주제는 중성화를 해야 한다, 아니다입니다. 앞에 놓여진 뽑기 카드에는 각자 다른 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서로 하나씩 뽑아 나온 의견으로 다음 시간까지 토론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하나씩 뽑아주세요. 나도 상관없지 난. 중성화를 꼭 해야 된다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난 아니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치엄마 황문선. 도보 누나 최현정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예방접종을 끝내고 나가도 된다, 아니다 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뭐죠? 중성화를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맞아요. 네. 얘를 왜 이럴까요? 뭐 하죠? 제 손에 꿀발견이 나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토론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손 안 씻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제 손에 꿀맛이 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중성화를 해도 된다를 주장할래. 중성화를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지. 해야 한다를 주장할래. 첫 번째는 질병 때문이야. 중성화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보호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이제 수의사분들도 첫 번째로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질병 예방 때문이야. 무슨 질병? 수컷도 그렇고 암컷도 그렇고 다양한 질병이 있는데, 먼저 수컷은 고환암, 그리고 전리성 관련 질병, 그리고 항문 주위, 이렇게 생식기 관련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중성화를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 훨씬 더 낮아진다는 거지. 그런 질병 때문에라도 나는 중성화를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할래. 그러니까 대부분 중성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자궁암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좀 얘기가 많은데, 나는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야. 왜냐? 질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환 쪽이나 뭐 이제 생식기 쪽 이런 쪽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성화 수술을 1년 미만, 그러니까 대부분 6개월 때 아니면 그 이전에 하는 애들도 좀 있잖아. 그치. 그런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호르몬 불균형으로 가진 질병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강아지들이 뼈 성장이 14개월에서 16개월 정도에 멈춰야 되거든. 그 성장이 16개월을 지나서도 뼈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대.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앞다리에 비해 뒷다리가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신체적으로 불균형한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어디에 부담이 오냐면 고관절, 십자 인대 쪽에 무리가 온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궁암이 발생할 확률에 비해서 십자인대 쪽에 무리가 오거나 그쪽에 암이 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50% 정도가 악성이고, 그리고 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알려져 있대. 십자인대 쪽에 뼈에 암이 발생했었을 때는 생명적인 지장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만큼 더 위협적인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생명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거를 먼저 예방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험 요소가 더 높은 걸 예방하는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뼈 쪽에 암이 안 생길 수 있게 도와주는 중성화를 안 하는 쪽이 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잘 들었어. 잘 그치? 들었는데 암컷 강아지가 폐경이 없다는 건 알고 있지? 그치. 그치.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여성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받아. 그 여성 호르몬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종양이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 나뉘는데, 그 중에 유선 종양 이쪽이 강아지들한테 좀 큰 영향을 끼치는데, 난소에 작용하면 난소난증, 난소종양, 자궁에 작용하면 자궁축농증, 자궁점액증, 자궁수종증, 유선에 작용하면 유방암, 유방염, 유선종양, 얼마나 많은 질병들을 갖게 하는데, 암컷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많은 질병들을 갖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중성화를 해서 이 질병 발생 확률을 낮추는 게 난 보호자로서 의무라고 생각해. 그래?
일단은 뭐 다양한 질병이 있다는 건 내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자궁이 있으면 자궁에 대한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고 가슴이 있으면 가슴에 대한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그치.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 있었을 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그런 원칙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제거했었을 때 그걸 예방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한 말 아니야? 근데 오늘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질병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장이라든지 혹은 우리 강아지의 성격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특히 말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 중성화를 하면 비만이 좀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는데 왜 비만이 오냐면 호르몬 자체에서 식욕을 억제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 그게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식욕 분출을 자극해가지고 식욕이 확 올라. 먹는 거를 조절을 못하는 강아지들이 도보인가? 그렇지 도보지. 혹시 도보인가? 도보 맞지. 근데 도보 말고도 되게 많은 강아지들이 그럴 거야. 맞아. 근데 이것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중성화를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30%가 떨어진대.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걸 아무리 똑같이 먹어도 운동량이 확 증가하지 않으면 그 유지를 할 수도 없고 살이 빠지지도 않는다는 소리야. 요즘 들어서 그 비만 강아지가 많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중성화해서. 그치. 중성화를 하면 어떻게 보면 호르몬이 그치. 이제 호르몬에 대한 기능을 본다라고 하면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것도 이 강아지의 건강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방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 중성화를 한 강아지에 비해 중성화를 하지 않는 강아지들이 인지 손상 능력,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인지하는 이런 능력이라든지 뇌를 사용하는 능력들 있잖아. 그런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대. 까마귀 중성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치매가 올 확률이라든지 내 기능들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뜻인 내 거야. 쪽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궁이 있으면 자궁 안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요즘 의술도 얼마나 좋아. 지금 우리 먹는 강아지 영양제, 나 사골 매번 우려 먹는 분도 봤어. 예전에 모 프로그램에 장수견 중에 35살, 37살까지 사는 애들을 봤는데 걔네들의 진짜 장수 비결을 보면 걔네는 중성화도 안 했어. 잘 띄워놓고 냉장고가 강아지 전용으로 2배야. 그러니까 얼마나 관리를 잘해주냐에 따라서 건강은 나뉘는 거지. 중성화를 한다라고 해서 이걸 예방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반려견에 대해서 얘기 나눈 거잖아. 그렇지? 뭐 번식견도 아니고 뭐 쇼독도 아니고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반려견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반려견과 함께 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성화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 중성화하지 않은 수컷 강아지 한번 생각해봐. 어때? 성욕 어때? 성욕 어때? 친구만 만나면 막 올라타는 애들 많잖아. 그랬을 때 상대 강아지가 싫어하면 바로 싸워버리고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커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 강아지의 경우에는 반려견 운동장도 못 가. 그리고 산책할 때 남자애들이 얼마나 또 달려들어. 일단은 번식견이 아니고 반려견이라는 조건만으로 봤을 때 중성화를 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그치. 언니 말도 이해되지. 근데 언니 우리 주변에 있는 강아지만을 봐도 과연 이 중성화가 성격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을까에 대해서 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건강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일단 치치랑 그리고 주혜민 훈련사님이 키우시는 강아지 우리 마루 12살이 됐는데 중성은 안 됐지만 건강에 자궁에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증명된 사실을 보여주는 우리의 마루가 있지. 우리 치치도 지금 중성 하나도 안 했단 말이야. 뽀매들이 가질 수 있는 전형적인 이 기관지 쪽이 약한 그거 외에는 생식기 쪽에 문제를 보였다든지 이런 거 전혀 본 적이 없어. 아직 어리잖아 치치는. 근데 마루는 아니잖아. 아 그치. 그치? 살아있는 오케이. 증견이시잖아. 오케이. 증견. 자, 이것도 있지만 내가 예전에 주변에 한번 둘러보면서 오히려 중성화를 해서 그
그때 받은 스트레스와 원래 되게 순했는데 뭔가 그때 이후에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서 강아지가 짖음이 맞아. 많아진다든지 가끔 예민해지는 성격이 있어. 그리고 중성화를 하고 난 뒤에도 얘 성격 좀 이상하게 선생님 이러신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적인 문제인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중성화를 했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의 차이는 좀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싶어. 뭐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뭐 숫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난 그럴 수컷. 수도 있지. 난 수컷 얘기한 거야? 지금? 지금 암컷 때 수컷인 것 같은데 거보 수컷. 근데 수컷 얘기를 하고 싶어. 숫강아지도 마찬가지야. 숫강아지도 응. 그래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지. 견종 특성은 내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불독이라든지 우리 흔히 보는 프렌치 불독 뭐 약간 비슷한 외형의 뭐였지 언니? 네, 보스턴 테리어. 테리어. 맞아 보스턴 테리어. 찌찌뻥. 그런 애들을 보면 워낙 활기차기도 하고 흥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훅 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성이 좋은 애들은 거절을 한 번 해도 미안 내가 그렇게 안 할게 받아들인 애들이 있어. 근데 사회화 교육이 안 된 애들일수록 10번을 요청했을 때도 10번을 밀어내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을 보면 당연히 난 중성화보다는 교육적인 부분에 성격이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타고난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보호자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당연히 키우고 그 정보를 유입한 상태에서 키워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싶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중성화는 꼭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의견은 여기까지. 다음 토론 주제는 목줄 대 하네스입니다. 앞에 놓여진 뽑기 카드에는 각자 다른 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서로 하나씩 뽑아 나온 의견으로 다음 시간까지 토론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하나씩 뽑아 주세요.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바꾸기 찬스? 그래? 내가 바랬던 거다. 그래? 내가 바랬던 거다. 저는 목줄. 전화했습니다. 잘 준비해 오세요. 뭐 오늘처럼 뭐 오. 제 승리겠죠. 승리를 확신하시나요 지금? 이번 토에서 좀 많이 밀리신 것 같던데. 그냥 말을 아낀 거죠. 필요가 없어서. 아 알겠습니다. 저 콧대 눌러버리죠. 이 콧대 누르고 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멍톡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